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등록된 요식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손님들 질문 중에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설문의 1위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1위와 동일했는데요. 바로 이거 맛있어요? 라는 말입니다. 사실 장사를 그만할 마음이 아닌 이상은 주인이 맛없어요 라고 대답할 리 없는데도 많은 고객들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고객 내면의 심리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돈을 지불하는 대가로 그 돈에 상응하는 값어치 이상을 얻기 바랍니다. 그런데 돈이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행위는 스스로에겐 기분이 나쁜 일이죠. 그래서 이 찜찜한 기분을 어떠한 대가로 상쇄시켜야 합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잃은 돈의 그 이상으로 남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만 막상 쓰려니 혹시 돈을 쓰고도 기쁨을 얻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함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이와 연관된 또 다른 고객의 심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객은 돈을 쓰고 나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믿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을 거야, 좋아야만 해. 안 그러면 나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말 테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눈은 현실에, 머리는 믿음을 좇는 습성입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 심리를 한 과학 저널에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10대 약품 중 1위가 A라는 항정신병 치료제인데요. 이 제품은 미국 내 연 7조 원 이상의 매출을 가진 제품입니다. 그런데 실제 효능은 5명이 먹었을 때 4명은 효과가 없었고 1명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2위 N약품의 경우는 더 놀라운 결과인데요. 25명이 먹었을 때 24명은 효과가 없었고 1명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나머지 10위 내의 다른 약물도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들은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실험은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실험이 아니라 부작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실험인데요. 이와 같은 사실은 소비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비자들은 임상실험은 마친 약품이라고 말하면 그 약을 사 먹으면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현실보다 믿음을 따르는 소비자의 심리, 이를 이용한 세일즈 화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객은 자신이 돈을 쓴 만큼 그 대가를 기대합니다. 현실의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고객의 믿음을 이용해 어떠한 세일즈를 펼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연상의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치시면 소비자의 인지적 편향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고객이 결론을 내도록 연상시키는 방법을 알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먼 미래의 일을 한 단계씩 그려주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세일즈 화법을 확인한 후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장문정입니다. 자, 우리가 소비의 주체가 됐을 때 물건을 살 때까지 고객은 현실을 쫓을까요? 아니면 믿음을 쫓을까요? 어느 쪽이십니까? 자, 고객님, 지갑을 엽니다. 어느 쪽을 쫓으십니까? 현실을 쫓으십니까? 믿음을 쫓으십니까? 네, 믿음을 쫓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성형수술을 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현실. 성형을 하면 예뻐질 수 있다. 믿음. 어느 거 쫓으시냐고. 믿음을 쫓죠. 안 그러면 강남의 성형외과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자, 이런 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된다는 거죠. 지극히 우리는 인지적 평양성을 가지고서 접근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네, 이걸 설득의 기술에 접목하는 게 바로 이 단원의 주제라고 보면 됩니다. 똑같은 거라도 우리는 더 믿음을 쫓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미 한 송이를 건네더라도 뭐 오다가 꺾었다, 화다내면 안 돼, 이러고 주는 거하고 이게 네덜란드의 아주 귀한 품종인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고 주는 거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보다 믿음을 쫓는 이러한 확증 편향이요. 특히 언제 발휘가 되는지 아십니까? 시기적으로 사회가 불경기가 되고 위기가 되고 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때 더 강해지는 경향이 짙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황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얘기를 해요. 아빠한테. 아빠, 나 5만 원만. 왜? 아, 나 저기 학원 가게. 그래. 줍니다. 그런데 불경기가 됐어요. 그리고 사회가 불확실성의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 나 5만 원만. 나 학원 가게. 아빠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 네 눈에 이거 5만 원을 보이지? 아빠 눈에는 아빠의 피와 땀이야. 그러니까 너 아빠가 얼마나 이 돈 벌려면 힘든 줄 알아? 그러니까 너는 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적도 더 올려야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더 확증 편향이 높아지는 겁니다. 더 믿음을 쫓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믿음을 쫓는 이 현상은 상품군에서도 극명하게 나눠지는데 저관여 상품보다 고관여 상품에서 더 발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고등어를 사보셨죠? 저 고등어 밥 반찬으로 살 때 어떻습니까? 고등어는 일반적으로 저관여로 보죠. 이거 사 먹으면 나는 건강해질 거야.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냥 밥 반찬 산 겁니다. 그런데 이 생선에서 뽑아낸 오메가3로 만든 건강식품 살 땐 얘기가 다르죠. 이거 먹으면 당장 혈관이 뻥 뚫릴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죠. 믿음을 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관여보다 고관여 상품을 세일즈를 할 때 이러한 성향을 많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죠. 이런 고관여 상품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장 나한테 뭐가 생기지고 않는데 기대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당장 니즈가 요구되는 상품보다는 당장 니즈가 요구되지 않고 미래 기대 효과가 나타나는 상품에서 이런 심리가 더 발동이 됩니다. 가령 당장 배가 고파. 그럼 밥 한 끼 사 먹었다고 건강이 달라질 걸로 생각하진 않죠. 초관여죠.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연금, 보험, 주식처럼 장기 상품들은 미래에 그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은 기대 효과가 생기죠. 이런 상품들에서는 더 이 습성을 구현시키는 겁니다. 자, 기대 가치가 크면서도 반대로 당장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는 고관여 상품을 어필할 때 이 연상의 기술만큼 좋은 설득의 기술은 없어요. 연상의 기술은 고객의 머릿속에 우리가 목표하는 결론을 계속 연상시켜 나가서 그 결론을 고객 스스로 대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언어 포장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 미래에 필요한 일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처럼 설득시킬 수 있는 연상의 기술. 자, 장문정과 함께 몇 가지 언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고객이 결론을 내도록 연상시킨다. 연상의 기술에는 고객이 결론을 내도록 연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범하는 오류가요. 세일즈하는 쪽에서 결론을 단정시켜버리는 거. 아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이건 꼭 사셔야 됩니다. 아유, 이렇게 서술형으로 결론 짓는 거 있죠. 아니, 상대는 전혀 지금 설득도 안 됐고 나의 방향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신나서 결론 내는 거. 이거는 마치 저 꿈속에 잔치 음식 먹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나만 신난 겁니다. 상대는 감화되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신나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고객 지갑을 우리가 억지로 열 수 있나요? 없죠. 고객이 스스로 내적 동기가 심어져야 구매 욕구가 발동되기 때문에 내 결론은 고객이 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연상의 기술이죠.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팁인데 연상의 기술은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기까지 고객의 머릿속을 꾸준히 연상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계단을 밟을 때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듯이 그 결론까지 연상을 시켜 나가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목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됐을 때 이 결론을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내는 거라고요? 고객 스스로 결론을 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결론 내봐야 소용없죠. 고객이 결론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자, 내 주장의 결론을 관철시킨다. 참 쉽지가 않죠. 하지만 계단도 목표까지 이렇게 한 단계씩 밟고 올라가면 상대 머릿속을 서서히 점령해 들어가죠. 그런 식의 방법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냥 바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바로 결론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결론을 상대편 몫으로 던져주는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결론은 남겨놓는 거예요. 상대편한테. 아쉬움은 씨앗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고객한테 심어지면 알아서 서서히 자라서 꽃을 피우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죠.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자유. 전적으로 우리는 상대에게 있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강요할 수 없는 이 세일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유도해 나가는 역할뿐인 겁니다. 내 주장만 막 편다는 것은 고객하고 동등하게 마주보는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평행선이 끝없이 이어지면 답이 없죠. 자, 우리의 결론, 고객의 결론, 이걸 합치시켜 나가죠. 결국에는 고객과 분명히 만나는 이 소실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소실점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실점이 되도록 나의 결론 쪽으로 이렇게 고객의 생각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끌어오도록 연상을 시켜 나가는 거. 이게 연상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결론이지만 고객이 대신 내 결론을 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상의 기술을 구사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딱히 뭐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이지 않고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 장문정을 통해서 연상의 기술 예시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융 전문가라고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예금 금리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금리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당신께서는 금리가 오른다, 앞으로 금리가 내린다. 맨날 신문 기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느 쪽이십니까? 네, 저는 내린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상시킬 수 있죠. 1978년 한국 금리, 예금 금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맞춰보세요. 더 됩니다. 더 된다니까요. 34%입니다. 엄청나죠?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8년만 해도요. 정말 말 그대로 저축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딱 2년 지나니까 1980년의 예금 금리는 24%로 10%가 내려앉았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야, 엄청난 금리 아니었나요? IMF 체제에 들어가기 직전 1998년 3월 예금 금리가 어느 정도냐면 18%로 내려앉았습니다. 딱 반년 지나니까요. 98년 9월 9%로 내려앉았습니다. 딱 1년 지나니까 99년 9월 4%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1%대죠.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 유럽에는 이미 20여 개의 나라들이 제로 금리에서 바닥 뚫고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국도 선진국을 따라가는 거울인데 외국 같은, 특히 유럽 같은 나라는 은행에 돈 맡기려면 내 돈까지 윗돈 줘가면서 내 돈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금리 한국도 더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라면 그러네요. 오케이. 연상이 됐죠. 이해가 되세요? 연상시켰고 그 다음에 결론을 누가 내렸다고요? 내가 내린 게 아니라 상대편이 내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종합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100세 시대를 연상시키는 멘트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이렇게 갑니다. 고객님, 당신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십니까? 80? 85?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사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1940년만 하더라도요. 한국 사람 평균 40대에 죽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남자가 42세, 여자가 47세 정도에 죽었습니다. 이게 한 1960년이 되니까요. 남녀 50살 조금 넘으면 죽었습니다. 1970년 남자는 환갑 가까이 살았고 여자는 60 넘게 65세 정도 살았습니다. 자, 지금 어떨까요? 자, 2015년 한국인 평균 수명 남자도 80을 향해 가고 여자 85을 넘어버렸습니다. 의학은 발달하고 영양은 충분히 섭취하고 의료 혜택은 잘 받다 보니 평균 수명은 한없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막 장수를 축하하면서 떠들썩하게 환갑잔치 벌이던 게 불과 20년 전인데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요새 환갑잔치 벌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떨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이 수명은 10년마다 5살 정도씩 쭉쭉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성이 85세를 사는데 앞으로 10년 뒤면 근 90, 10년 뒤면 95, 10년 뒤면 100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생리학자 루넨벨트는 다가오는 2050년 전후로 해서 전 인류의 평균 수명이 100살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만약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50년을 더 살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릴 때야 뭐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자랐지만 이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나이인데 그 인생의 참맛을 즐기면서 50년을 더 살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려면 두 가지가 따라줘야 됩니다. 첫째, 건강해야 되고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해결책으로 종합보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면 어때요? 그냥 무작정 100세 시대에 이렇게 결론 치닫고 내가 결론 내리는 것보다 연상을 시켰고 마지막 결론을 상대편한테 탁 던졌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단풍진 가을날 은행나무 가로수길 걸으면서 냄새나는 은행 밟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그 지뢰 피하듯이 아무리 조심해서 걸어간다 해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신발에서 그 꾸릿꾸릿한 냄새에 올라옵니다. 가로수길보다 긴 인생길 걸으시면서 미래 수많은 질병과 사고를 피하려고 애를 써본다 한들 어디 내만 갔습니까? 건강을 운에 맡기고 사시는 편 아니시죠? 암보장 드러났더니 심근경색 걸려. 심근경색 보장 드러났더니 교통사고 만나. 인생의 변수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종합보험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자, 이렇게 연상의 기술에서는 요점은 하나예요. 결론을 내가 정해놓고 달리죠. 근데 그 결론은 내 몫이 아니고 고객에게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고객의 몫으로 돌려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계단을 밟듯 한 단계씩 미래일을 그려주라. 30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아니요. 쉽게 그려지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것이 미래의 효과가 나타나는 고관여 상품들을 판매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잘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한 스텝씩 미래일을 그려줘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상의 기술을 이번에 교육 사업 분야에 활용해 보겠습니다. 웅진 싱크빅, 한솔, 해법 영어교실, 프레벨, YBM, 잉글리시 에그 등등 많은 곳에서 세일즈 코칭을 했거나 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요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 상품이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이거 오늘 학습지 했다고 다음 달 전교 1등 합니까? 아니죠. 먼 미래에 결국에 드러나는 일이니까 확실히 선택이 더디고 느립니다. 그래서 방문 선생님을 대신해서 제가 직접 학부모에게 교재 홍보나 상품 세일즈라는 직접 판매 영상을 많이 제작하고 있는데 교육업 종사자들이 세일즈 한다는 것은 또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비키시고 제가 대신 영상에 등장해서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그 영상을 이제 어머님, 아버님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브랜드의 교재를 비교해 보면 정말 요즘 교재 정말 좋습니다. 감탄이 나옵니다. 유아 교재가 정말 질이 좋고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도 막상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좋은 교재를 선택하는데 망설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 심리를 한번 열어보면 그 저변의 심리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게 아니라 한국 부모들은 사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죠. 그럼 뭘까요? 어떤 심리일까요? 이 교재가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 그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교재가 너무 좋은데 누가 봐도 좋은데 더 큰 이유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재를 시켜도 우리 애가 달라질까? 하는 이런 자기 자식에 대한 의구심이 한몫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심리가 조성된 밑바탕에는 부모가 과거에 공부를 못했거나 또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배움이 짧았거나 했었던 이런 경험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부모보다도 못 배운 부모가 자기 자녀의 가능성에도 더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래서 직판 영상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문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키는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공주님, 왕자님 키는 얼마나 클까요? 답해 보시죠. 자녀의 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유전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북한의 중학교 2학년짜리하고요. 남한의 초등학교 4학년짜리하고 키가 똑같습니다. 결론, 키는 유전보다 후천적인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쌍둥이가 하나는 해외 입양되고 하나는 국내에서 자랐는데 성인이 돼서 재회를 했더니 국내 입양된 아이하고요. 해외 입양된 아이하고 키 차이가 이런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국내에서 좀 잘 못 먹고 어려운 환경 속에 큰 아이하고 해외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큰 아이하고 생김은 똑같은데 나란히 서 보니까 키가 거의 머리 하나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결론, 뭡니까? 같은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난 쌍둥이조차 후천적인 영향이 얼마나 주목한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공부는 어떨까요? 공부도요. 엄마 아빠 머리 유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모님이 과거에 공부를 못했다고 우리 아이도 그럴 거다. 큰 오산이죠. 늘 집에서 우리 아이를 보면 늘 똑같은 아이인 것 같아도 명절 때 오랜만에 찾아온 친척들 어이구 많이 컸네? 이런 얘기하죠. 우리 아이 몸속에는 매일같이 놀라운 성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머릿속도 마찬가지죠. 물리적인 키가 자라듯이 생각의 키도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지적 영향을 공급해 주겠습니까? 화초도 물만 주는 거하고요. 거기다 영양제를 딱 꽂아주면 어때요? 잎이 더 파릇파릇하고 싱싱하죠. 아니 한낱 풀 한 포기도 그런데
자녀는 오죽하겠습니까? 아이의 머릿속을 그 양질의 지식으로 들어찬 보물창고로 만들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하하,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연상을 시켰고 마지막 결론은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고객한테 던지면 고객이 끄떡끄떡 이러면 성공한 거죠. 자, 또 하나.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있죠. 여유가 없어요. 다음에 할게요. 지금 난 여유가 없어요. 이거 가입할 여유, 이거 결제할 여유. 아이고, 여유가 없어요. 이거 정말 세일즈하는 사람 숨 쉴 때마다 듣는 거절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유가 있다. 지금 돈을 써야 한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를 향해서 연상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유가 없어요.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요가 아니죠. 연상을 시키고 그 결론을 상대편한테 던져나가는 거죠. 자, 해볼까요?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이 시기에도 자녀 교육에 여유가 없다면 미래엔 아이의 행복에도 여유가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뉴욕을 가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비행기는 이륙할 때 전체 연료의 30%를 써버린다고 합니다. 그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 비행기도요. 고작 이륙하는 그 몇 분 만에 3알의 연료를 쏟아내야만 그 힘으로 떠서 14시간을 날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도 그렇죠. 긴 평생의 항해를 하는데 지금 도약을 할 시기 아닙니까? 부모님이 지금 지원하고 쓰시고 후원하고 투자하는 그 연료가 앞으로 우리 아이를 쫙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저 시골에서요. 그 우물물 기를 때 이거 아무리 해도 물 안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한 바가지 넣어야 됩니다. 이걸 마중물이라고 하죠. 물을 넣어야 물을 얻죠. 그 시골에서 닭 키울 때요. 그냥 닭이 알 낳지 않아요. 미달을 넣어야 위달을 얻습니다. 물을 써야 물을 얻고 알을 써야 알을 얻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있어서 마중물, 미달 같은 거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욕심을 내는 것만큼 아이의 시야는 넓어지고 경쟁력은 강해집니다. 동의하시죠? 오케이. 그러면 사인하시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천천히 연상을 시켜나가면 돼요. 그리고 그 결론을 마무리는 상대편한테. 자,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토지 매매 카운셀러들을 위해서 세일즈 매뉴얼을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땅 장사는요. 정말 성격 급한 사람 숨 넘어갈 것처럼 천천히 오르는 게 특징입니다. 아예 오르기나 하면 다행인데 수십 년간 그대로거나 묶여서 아예 팔리지도 않는 경우 허다하죠. 땅 장사 결코 쉽지 않아요. 자, 이런 고관여 상품도 연상의 기술이 딱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한국은 인구가 5천만이나 됩니다.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 28이나 되는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반면 국토는 109위 정도, 굉장히 협소한 나라입니다. 더구나 국토의 70%가 산이라서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 복지 정책이 있어서 공원, 녹지와 공공시설 계속 들어서니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가, 즉 토지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던졌죠. 차는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감가상각이 되고 중고가 되죠. 모든 물건은 사놓으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아파트도 사놓으면 낡고 가치는 떨어지죠. 하지만 땅은 사놓으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식, 채권, 금값, 부동산 뭐든 못 믿을 시대죠. 하지만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바위처럼 굳건하죠. 자, 지금 저 100만 원이면 이 땅 한 평 사십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앞으로 3년 뒤에 100만 원, 이 땅 한 평 못 사신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자, 이러면 연상을 시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보죠. 저 신도시에 타운하우스 분양을 하는데 분양 사무실에 전시 영상을 제작해 준 적이 있습니다. 타운하우스가요. 끝내줘요. 한 채가 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테라스 있고 개인 정원 있고 아주 멋진 곳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기업 임원이나 사업체 대표를 만나서 1:1 분양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뭐가 연상이 될까요? 투자 목적이 연상이 될까요? 아니죠. 실소유죠. 안락한 미래의 삶을 연상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봄에는 온 산에 봄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수박 한 덩이 들고 정말 바람에 애위는 시원한 산바람을 시원하게 상쾌하게 마시고 저 가을에는 창밖에 오색 찬란한 그 단풍 끝내주죠. 벽에 그림이 따로 걸지 않아도 될 정도죠. 겨울이면요.
새하얀 설원의 그 풍경 속에서 따끈한 대추차 한 잔 마시면 이 모든 계절에 온 세상이 다 당신께 됩니다. 저 봄부터 가을까지는요, 산에서 아주 병풍처럼 바라보면서 아빠는 고기 굽고 엄마는 행복한 모습으로 책을 읽고, 겨울에는 2층 나만의 테라스에 작은 욕조 하나 갖다 놓으시고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영구 조망권 아래 노천 온천을 즐기셔도 좋죠. 1층 앞마당에는 자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손주들 아주 해맑게 뛰어노느라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 집으로 인해서 정말 자연을 향유하고 심신을 치유하고 여가를 즐기고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의 사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소음, 공해, 스트레스를 포함한 정말 세상에서 벗어난 그 자연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요, 온몸의 긴장이 쫙 풀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자, 이렇게 먼 미래의 모습을 지금 당장처럼 연상을 시켜줬더니 현재 전 세대 분양 마감했습니다. 연상의 기술이 먹힌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연상의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먼 미래에 있을 일, 특히 또 고관여 상품들, 이런 상품들을 특히 연상의 기술을 쓰시면 좋습니다. 결론은 늘 누가? 상대편에게 연상의 기술을 만들어 보시죠. 여러분, 어학 강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학 강좌 등록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등록만 하면 원어민이 될 것만 같은 부푼 꿈을 꾸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등록하고 나면 변화없는 자신을 질타합니다. 또 헬스장에 등록할 때는 몸짱을 상상하며 등록하지만 등록한 후엔 변함없는 자신의 뱃살을 확인합니다. 이렇듯 소비자는 물건을 사기 전까지는 믿음을 바라보고 물건을 다 구매하고 나서야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소비자들이 원하는 믿음을 쫓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1960년대 영화 돼지 꿈에서 영화배우 허장강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마담, 홍콩에서 배만 들어오면 다이아 반지가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50년이 지나도 배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고 그의 말은 그저 기대감을 던져주고 미래의 모습을 그려주는 연상의 멘트였습니다. 고객은 구매와 관련해서는 먼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에게 일어난 미래의 일을 체계적으로 그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 결론을 내게 해야 합니다. 충분히 연상을 시켜주고 우리는 동의만 구하면 되는 것이죠. 상대가 그럴 수 있겠네 라거나 적당히 끄덕끄덕하기만 해도 팔부능선은 옳은 것입니다. 고객에게 미래는 너무나 먼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그려줘야 하는 이유이죠. 당신의 상품을 경험하고 나서 바뀌게 될 고객의 삶의 패러다임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나가듯 말로 연상시켜 보세요. 우리 고객은 근시안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죠. 그러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품, 또는 고관여 상품, 또는 장기 상품, 이런 상품들을 어필할 때는 연상의 기술을 쓰는 것이 참 좋습니다. 먼 미래의 일을 당장처럼 계단을 밟듯이 연상을 시켜나가고, 중요한 것은 그 결론을 내가 아니라 상대편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적절하게 나의 결론을 상대편한테 던지거나 끌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결론, 고객의 결론을 합치시키는 거죠. 어떤 연상을 하고 싶으십니까? 결론을 정하셨나요? 그러면 고객을 올가미를 탁 던져서 나에게 끌어오듯이 연상을 시켜보십시오. 고객이 금방 끌려올지 모릅니다.